여시겠습니까? 짧은 영상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의 인트로 영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2D부터 스크린X, 4DX 동시 촬영, 다양한 상영 포맷을 통해서 정말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체험 공포를 선사할 영화 귀문 온라인 제작 보고의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박수 소리도 오늘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네, 8월의 폭염을 한 번에 날려버릴 영화 귀문은 1990년 집단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폐쇄된 귀사리 수련원에 무당의 피가 흐르는 심령연구소 소장과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발을 들이며 펼쳐지는 공포를 그린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귀문은 한국 영화 최초로 기획 단계부터 2D부터 스크린X, 4DX가 이 포맷이 동시에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전 구간 8K 풀 촬영이 진행된 작품으로 정말 국내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극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극강의 공포를 선사할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무척이나 기대되는 작품 귀문. 이 주역분들을 모셔서 지금부터 귀문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문의 주역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강호 씨, 김소혜 씨, 이정영 씨, 홍진기 씨, 그리고 연출을 맡으신 심덕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강호 씨부터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강호입니다. 저는 이번 영화 귀문에서 어머니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러 좀 전에 말씀하신 수련원으로 찾아가는 심령연구소 소장 서도진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소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3인방 중에서 가장 겁이 없고 용기가 있는 홍혜영 역을 맡은 김소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영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인방 중에 호러 영상 공모전에서 리포터 역할로 친구들이 억지로 수련원에 끌고 와서 귀신에게 점차 씌어서 미쳐가는 태원 역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리포터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오늘 활약 부탁드립니다. 정영 씨.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홍진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러 영상 공모전의 이제 영상 촬영자로 또 호기롭게 이 수련원에 들어가지만 점차 겁에 질려가는 원재 역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프레임 마음에 드십니까, 영상?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 네. 이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 만족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심덕근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귀문의 연출을 맡은 감독 심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지금 귀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영화 귀문을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어떤 작품인지 감독님. 예, 귀문은 199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귀사리의 한 수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수련원에 이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발을 들이게 되는 도진과 그리고 대학생 3인방을 뒤쫓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선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야기의 직진성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좋게 읽혀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 속에서 벌어진다는 공포라는 요소가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네. 그거를 굉장히 영리하게 비틀고 그리고 다른 공포 영화들과의 차별성을 주는 귀문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도드라져서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욕심이 났던 작품입니다. 네. 예, 또한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2D와 스크린X, 4DX까지 100% 같이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기획 개발한 작품이다 보니까 신인 감독으로서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귀문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심덕근 감독님께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도진과 이 대학 3인방도 무척 궁금한데요.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인 예고편 함께 보고 나서 스틸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만나보시죠.
들어간 사람은 있지만 나온 사람은 없다는 그곳 귀사리 수련원.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메인 예고편 보고 나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쭐게요. 감독님, 귀모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인한 이 극강의 공포감을 준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작품인데,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에 그러면 가장 큰 중점을 두셨나요? 예,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만약에 그 공간 안에 갇히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와중에 혼자 밤에 폐건물에 직접 찾아가 봤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바로 뛰쳐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저도 만약에 제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간다면은 어딘가에 숨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살겠다는 의지 하나로 죽기 살기로 도망치고 달리고 넘어지고 구르고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정과 그 호흡을 그대로 작품에 넣어서 관객분들이 숨 쉴 틈도 없이 달리게끔 만들자, 그리고 몰아치자, 이러한 생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했고, 그리고 영화를 극장에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귀사리 수련원 한 가운데로 진짜 모시고 와서 직접 체험하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한다라는 것에 좀 중점을 많이 둬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귀문이라는 작품이 선사할 체험 공포란 이런 것이다. 그거에 가장 중점을 두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벌써부터 그 함께 체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배우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무척 궁금하거든요. 김강호 씨. 글쎄요, 뭐 감독님 지금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공포물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잘 보지를 못해요. 네, 공포 이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 김강호 씨는 귀신 잡을 것 같은데. 아우 전혀 안 그래요. 저는 너무 무서워해서. 근데 이 시나리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래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 공포물들이 있었잖아요. 네. 뭔가 우리가 직접 영화에서 주인공과 같이 따라가는 인물들과 따라가는. 근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약간 클래식한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공포물이 섞여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무섭지만 해볼 만하겠구나. 왜냐면 클래식 공포, 고전 공포 진짜 무서워요. 그럼 무섭죠. 지금 봐도 무섭죠. 네, 무섭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도 있으면서 기술은 최첨단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인 거네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소혜 씨. 일단 저는 감독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본을 봤을 때 귀문에 들어가기 전하고 그 후하고 그 캐릭터들의 심리가 엄청 달라가지고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극한의 상황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모든 자기도 몰랐던 성격이 다 들통나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심리 변화가 네. 굉장히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네. 정영 씨는 어때요? 선택한 이유. 저는 선배님이나 소혜와는 다르게 오디션을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김훈을 선택했다기보단 김훈이 저를 선택해 준 거고요. 예.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예. 일단 한국 최초로 어떤 시도되는 어떤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한국 최초 그리고 세계 최초로 진행된 그 작업에 함께 한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진기 씨는요? 예, 저는 그 시나리오 같은 거 보면 이 공포 호러물은 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궁금했고 또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도 좀 궁금한 그런 호기심이 있었는데 또 이번 기회로 그 호기심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저도 정영이 형처럼 선택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감독님께 네, 들어봐야 넘겨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잠깐만, 리포터 역할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좋은데요. 예. 자, 선택받은 두 분과 그리고 선택한 두 분. 자, 그렇다면 감독님 왜 이 꼭 네 분이어야만 했나요? 예, 우선 김강호 선배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그
배우의 연기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인데요. 이 도진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이라는 큰 감정을 계속해서 뭔가 눈동자 안에 좀 담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강호 선배님과 첫 미팅을 하는데 딱 선배님 눈을 본 순간 아 저게 도진이다. 바로 내가 찾던 도진의 눈이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선배님과 작업을 하게 감독님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도진 눈 한번 보고 갈게요. 줄 알았어. 잠깐 그럴 줄 알았죠. 네, 그래서 눈 이제- 감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죠. 특히나 오늘 또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눈만 보이고 있거든요.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 왜 내가 도진의 그렇게 눈. 죄책감이 많아 보였어요? 자, 눈이? 갑자기 대사가 막 떠올라요. 예. 이 눈이에요. 기자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2D뿐만 아니라 스크린 X, 4DX로도요. 그리고요, 감독님, 소혜 씨. 예, 소혜 씨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윤희에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작품, 다양한 드라마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성장형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그 연기하시는 모습에서 김소혜 씨 본인의 그 약간의 당돌함, 꾸미지 않은 당돌함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저도 당황을 했던 게 네. 이게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 저보다 낯을 더 많이 가리셔서 아 이거 망했나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서로 너무 말이 없어서 그죠? 네, 예.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우연찮게 이제 소혜 씨가 그 대본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캐릭터에 관련된 메모나 연기에 대한 메모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잘했구나. 깊은 그리고 친구죠. 네, 예. 마지막 카메라의 수준 앞에서 김소혜가 아니라 홍혜영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뿌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네. 아직 뭔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독님? 예,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혜 씨도 가볼게요.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당당하고 그런 정말 그 역할 속의 그 모습 눈빛으로만 좀 원래는 좀 샤이한 성격이고 내성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역할에서 그 당당한 눈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혜 씨 갑니다. 당당해라. 너무 당당해 진짜. 자, 정영 씨는요, 감독님? 예, 이정현 씨는 딱 보시기에도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거기다가 또 치사하게 좀 얼굴도 잘생긴 편이라서 이게 조금 어떻게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오디션 현장에 나타났을 때 네. 시나리오 속에서 제가 그려놨던 태훈의 이미지랑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떨리는 눈이 약간 태훈이 담아야 되는 그 히스테리컬하고 조급하고 좀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기에 딱 적합한 느낌이라 이정형은 태훈, 태훈은 이정형 바로 이렇게 됐던 것 좋아요. 같습니다. 자, 태훈이 가볼게요.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쫓기는 듯한 그 눈빛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쵸?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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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기만 해도 조급해. 불안하다. 야. 너무 조급해. 너무 조급해. 자, 홍진기 씨 가보겠습니다, 감독님. 예, 홍진기 씨는 이게 넉살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오디션 현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감 있고 그렇게 막 긴장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혼자서 웃고 떠들고를 30분 넘게 막 하면서 좌중을 휘어잡는 모습을 보면서 와. 아 제가 생각했던 원제의 그 성격 그거를 글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살아있게 보여준 오디션이었어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스크 너머로 넉살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자, 홍진기 씨 원제 모습. 자, 넉살 원제 갑니다. 괜히 봤다. 괜히 봤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거는 뭐 많이 놀랐죠? 예, 멘트를 할 수가 없네요. 예, 예. 생중계를 어떻게 저희가 이미 나갔어요. 예. 기자님들 빨리 사과해.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스팅 이후까지 저희가 함께 다 들어봤는데 진짜 찰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이분들이어야만 했네요, 감독님.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그 캐릭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우 씨가 맡은 도진 스틸 주시죠. 김강우 씨 눈빛 좀 보세요. 김강우 씨는 김훈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연기 인생 최초 공포를 원래 뭐 무서워한다 그러셨는데 네. 공포 영화 첫 도전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이상하게 저는 물론 뭐 좋은 시나리오도 많이 있었고 좋은 공포 영화도 많이 있지만 네. 내가 자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감독님 지금 저희 배우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얘기했으니까 해주실 저희도 건데. 할 수 있죠. 네. 감독님이 왜 선택했는지 우리가 작품 얘기를 술을 한잔 하면서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이 작품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문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겠다는 그 욕심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그쵸. 맞습니다.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공포 영화 첫 도전이기 때문에 이 역할 도진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그러면 강호 씨. 글쎄요, 뭐 저는 따로 생각한 건 없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심령연구소 소장, 말은 뭐 심령연구소 소장이지만 그 신내림을 받은 그 핏줄이 그대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공포감, 다른 사람들은 멀쩡할 때 나는 공포를 느끼고 좀 그런 차별을 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 같은 걸 봤을 때의 느낌들. 좀 촉이 다른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소혜 씨가 맡은 혜영 스틸 만나보시죠. 아 지금 많이 놀라고 있는 지금 스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혜영은 공포에 미쳐가는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가는 강인한 캐릭터거든요. 평소 김소혜 씨 성격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건가요? 저도 평소에 친구가 몇 없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면은 일단 최대한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네 그렇게 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우리 소희 씨 되게 강인할 것 같은데 이 공포 영화의 주연을 맡아서 사실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 이 혜영을 맡으면서 어떤 점 가장 고민했어요? 일단 가장 반대되는 점이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고 밤에 잠잘 때도 되게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하는 성격이라 그와는 아예 상반된 성격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한 네, 거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정영 씨가 맡은 태훈 스틸 만나보시죠. 자 태훈입니다. 자 우리 이정영 씨 많은 배우들을 배출해서 전설이라 불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10학번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기대를 또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귀문에서 맡은 태훈 처음부터 폐수련원의 불길함을 느끼지만 친구들이 이끌리면 어쩔 수 없이 폐수련원에 끌려서 들어갔다가 점차 큰 공포를 느끼는 그런 캐릭터죠. 자 이렇게 공포에 질려가는 감정 표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실제로 제가 겁이 많고 잘 놀라는 성격이긴 한데 제가 또 놀랄 때 이제 공포스러운 이런 감정보다 화를 내는 성격이에요. 화가 나는 화를 성격. 내면서 네. 무서워하는. 네, 화가 나면서 공포에 떠는 그런 성격인데 주변에 있으면 진짜 화를 당하겠네. 근데 이런 성격이 태훈이라는 캐릭터랑 좀 잘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태훈이라는 캐릭터로서 이런 공포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태훈 안에 우리 정영 씨가 있는 거네요. 네, 그냥 반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정영 씨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진기 씨가 맡은 원제 스틸 만나보시죠. 아 지금 무엇을 본 건가요? 지금 오른쪽 스틸은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홍진기 씨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봉오동 전투 그리고 드라마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등 정말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죠. 김훈에서 맡은 원제 호기롭게 폐수련원에 들어가지만 정말 괴이한 상황들에 점차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인데 실제 본인 성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저도 원제 같이 귀신이 뭐 있냐 없냐 약간 이런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촬영할 때도 실제로 좀 겁이 많이 나서 굵은 소금을 좀 가지고 다녔어요. 굵은 소금.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정영이 형한테도 뿌려주고 제 차에도 뿌리고 좀 뿌리고 타는 것처럼 좀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소금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면 되겠네요. 저 부르시면 촬영장에. 됩니다. 태치해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원제를 분석하고 다가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정영 씨도 그렇고 진기 씨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한국 공포 영화는 스타 탄생의 등용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정영 씨, 홍진기 배우도 이제 곧 탄생할 스타로 우리가 미리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를 이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 예, 미리 축하드려요. 네. 자, 계속해서 그럼 김강우 씨께 좀 여쭐게요. 김강우 씨는 사실 작품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제작 보고를 할 때 동료 배우분들, 그럼 상대 배우분들이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 배려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해요. 그렇게 이제 상대 배우분들이 그래요? 네, 이번엔 후배분들과 연기를 하셨는데 강우 씨는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뭐 제가 저 혼자 살기 바빠가지고 우선 너무 추웠고 저희가 너무 좋은 선택이죠. 사실은 이러한 공포물을 찍으면은 찍기에는 사실은 세트를 지어놓고 네. 그 안에 미술 장치를 다 해놓고 찍으면 훨씬 더 수월한데 저희는 정말 그 폐수련원을 구해서 촌에 있는 한 경기도에 있는 한 폐수련을 구해서 그 곳에서 찍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거기 들어가는 게 겁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 자체가 여기 영화 찍으러 가는 데인데도 아침에 가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데 그 느낌들이 영화에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여기서 아니고 만약에 세트에서 찍었으면 우리가 엄청 후회를 할 뻔했구나. 이 느낌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배려라는 거는 배려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배려할 틈이 나 없었다. 살기도 힘든데 뭘 배려해? 아니 그러면 세 분한테 여쭤볼게요. 맞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미담 나옵니까 이제? 자 말씀하세요. 예. 그래 해보자. 에이, 진짜 난 아니라고 말하고 했는데. 싶었던 게 많았던 게 네. 일단 겨울에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한겨울이었죠. 네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추웠어요. 근데 이제 개인 난로가 하나씩 있었는데 네. 그것도 다 저희한테 주시고 어머 핫팩도 김강우 씨. 저희한테 아니, 저는 주시고 핫팩을 너무 많이 붙여갖고 덥더라고요. 어머 몸에. 어머 그래서 또 그냥- 이렇게 말한다. 오다 주었어 시고 그죠? 그냥 날로 줬어요. 날로 주고 핫팩 주고 네. 또요 또. 그리고 이제 넘어질까봐 보호대도 챙겨주시고 그냥 모대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그냥. 지금 민망하셔갖고 계속 지금. 자 지금 정영 씨도 그렇고 막 진기 씨도 고개 첨언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난 진짜 선배님이랑 찍으면서 너무 좋았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소희야 다 얘기하면 얘네가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소희가 두 개만 하자. 대부분 얘기하긴 했는데 예. 일단 처음 솔직히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는 좀 날카로워 보이시는데 그게 도시 남자 이미지가 네, 좀 있죠. 그게 예. 다 무너졌어요. 너무 잘 챙겨주시고 약간 엄마 같은 느낌으로 정말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저희를 위해서 다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차가운 이미지는 확 녹았군요. 그 따스함에. 진기 씨는요? 선배님은 그냥 난로 그 자체였습니다. 예. 아 나는 날로 먹었다는 줄 알고. 네. 날로 먹었다. 난로 그 자체. 네. 따뜻한 네, 난로였다. 그렇죠. 예. 네, 너무 따뜻했습니다. 난로 그 자체였다. 난로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김강우다. 아 그렇죠. 뭐 그런 겁니까? 김강우 씨.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강우 씨는 후배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에 액션 영화도 찍고 그랬지만 공포 영화가 뭐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은 경험도 별로 없는데 막 무릎팍 까져가면서 굴르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뭐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놀란다든지 아니면 막 뛰다가 넘어진다든지 뭐 피를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추운 날씨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것만 봐도 너무나 안쓰럽고 대견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열연을 펼쳐준 우리 대학 3인방 소혜 씨가 대표로 3인방의 호흡은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달리기 전이나 다 같이 겁을 먹기 전에 슛이 들어가기 전에 다 손을 잡고 같이
뛰다가 들어갔어요. 와.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저는. 웜업을 함께. 네네네네. 그 에너지가 진짜 그 정도로 저희가 엄청 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진짜 지금도 보니까 절친 같아 보여요. 찐친. 예. 지금 세 분의 눈빛과 김강우 씨 눈빛이 달라요. 야, 왜? 여기는 이제 대학 그 동기들 느낌이 나고 아, 여기 약간 조교, 조교나 조교. 그죠? 예. 자, 좋습니다. 자, 현장에서 지금 막 서로 막 미담이 오가고요. 현장에서 얼마나 사실 공포 영화지만 또 이렇게 뭔가 정말 따뜻한 난로 같은 그런 또 케미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너무나 느껴지는데 현장은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꼭 극장에서 만나고 싶네요. 예, 김은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왔습니다. 제작기 영상 보니까 더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작기 토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제작기 영상에서도 이제 볼 수 있었듯이 영화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실제 폐건물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김강호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실제가 주는 그 뭐 위압감이라든지 그 더 무섭고 뭐 리얼리티가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뭐 미술이라든지 소품 등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촬영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것은 인위적인 것은 최대한 배제하자, 지양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폐건물에 있는 굴러다니는 물건들이라거나 아니면 소품들을 적극 사용해가지고 이게 인위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세월의 흔적이나 손때, 분위기를 최대한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담아내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폐건물 이곳저곳을 진짜 보물찾기 하듯이 돌아다녀 주시고 그리고 막 고물상처럼 이것저것 주워와서 배치를 하는 등 좀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서 실제 폐건물을 더 실제처럼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미술 세팅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배치를 하더라도 실제 그 안에 있던 것들로 재배치가 된 거였군요. 예,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감독님. 자, 홍진기 씨께 좀 여쭤볼게요. 최소화된 조명에서 연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낯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공간에서 연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뭘까요? 이제 그냥 방을 좀 깜깜하게 최대한 만들어 놓고 뭐 휴대폰 불빛 정도를 이렇게 비추는 연습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 어두운 곳에서 솔직히 연기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들고 있는 랜턴이 여기 두 배우분들을 잘 비춰줘야 또 이 카메라에 잘 담기니까 그게 너무 얼굴을 비춰도 안 되고 몸통을 비춰도 안 되고 그 구역이 있더라고요. 잘 나올 수 예. 있게. 그래서 그거를 맞춰야 된다는 게 좀 낯설었는데 이제 리허설 하면서 네. 동선 체크하면 옆에서 조명 감독님이 또 이렇게 다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제일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연기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었네요. 이 조명까지 네네. 굉장히 남모르게 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쓸 수 있는 조명은 엄청 많았는데 네. 그 안에 저희가 들고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서 네. 랜턴이. 네 맞습니다. 아, 또 홍진기 씨가 조명 감독님으로서 또 아, 예. 열연을 예, 펼쳐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정영 씨는 추운 날씨에 폐건물에서 촬영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지금 이 영상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이 포천이고 폐건물이다 보니까 예. 추웠던 거는 사실인데 사실 감독님도 너무 좋으시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요. 그리고 강우 선배님께서도 너무 추우니까 커피차랑 간식차도 너무 자주 불러주셔서 예, 그걸로 뭔가 마음이 다 따뜻해졌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미담. 아유, 지겨워. 그만. 소혜 씨, 이 폐수련원이 실제 폐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막 같이 움직여야지 혼자 또 이렇게 가다가 막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영상 보니까 어때요? 저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응. 가겠다고 말을 못하는.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뭔가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빛이
진짜로 하나도 없이 암막 커튼을 치고 다 이렇게 하니까 낮인지 밤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빛 보고 약간 네. 빛 보고 다시 들어와서 네, 촬영하고. 네, 네. 아, 그랬던 게 지금 떠오르는군요. 네.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빛을 많이 못 봤다는 게 아, 근데 피부는 더 그래서 뽀얘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가 봐요. 네. 자, 김강우 씨는 오늘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공포 영화 잘 못 보고 좀 무서워한다. 근데 지금 영상 보니까 확실히 진짜 명 배우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강우 씨. 전혀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고 보통은 건물 안이 밖에보다 따뜻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긴 이상하게 건물 안이 더 추워요? 밖에보다 추웠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쉴 때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나와서 이렇게 햇볕도 좀 보고 너무 하얘져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아, 지금 아마 그 제작기 영상을 보면서 그때가 다시 막 떠오르셨던 그 네.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께 좀 여쭙게요. 이 귀문이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이런 또 명품 배우분들과 함께하고 이야기가 쫀쫀한 것도 있지만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단계부터 2D 스크린X, 4DX 버전을 동시에 제작한 최초 한국 영화라는 점입니다. 촬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고 중점을 두셨나요? 예, 사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감에 엄청 심했었습니다. 이게 신인 감독이라서 모니터 화면 하나 보는 것도 굉장히 벅찰 텐데 스크린X를 위해서 양쪽 윙 화면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심했었는데요. 다행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이석 촬영 감독님께서 스크린X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그리고 우리 CJ 포디플렉스에서 기술적인 서포트를 원체 잘해 주셔가지고 현장 진행에 있어서는 문제 없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연출적으로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성을 잡고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D라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상영 방식에 대해서는 그 한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공포에 더 집중하고 깊이에 집중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스크린X와 4DX는 조금 더 귀신의 집에 마치 놀러 온 것 같은 체험하는 예, 느낌? 체험하는 그러한 놀이기구와 같은 포맷의 상영 방식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직접 도진이 되고 해영이 되고 태운 원제가 되어가지고 귀사리 수련원에서 뛰어놀듯이 공포에 질리듯이 하는 쪽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와, 상영 그 포맷에 따라서 또 이렇게 느낌을 다르게 촬영을 했다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기대 포인트인데요. 대단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극장에서 그 선사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최강의 그런 공포를 느끼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비하인드는 물론 스크린X, 4DX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상세히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도 무척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쯤에서 미리 체험해보는 귀문의 스크린X, 우리가 얘기로만 듣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다르지 않겠습니까? 귀문의 스크린X 예고편 만나보시죠. 와, 스크린X 예고편 보고 오셨는데, 야, 정말 잠시도 잠시 눈도 깜빡을 못 하겠는데요. 자, 스크린X 예고편 보고 나니까 기술적인 부분 무척 지금 궁금합니다. 영화 귀문은 스크린X를 통해서 정면을 넘어서요 좌우로 펼쳐지는 3면의 스크린을 통해서 리얼한 현장감과 3배 더 강렬한 시각적 공포를, 그리고 4DX의 모션 효과를 통해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극강의 공포 체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관인 스크린X, 4DX 스크린 버전들과 그리고 2D 버전의 편집을 다르게 해서 영화의 결말마저도 바꾸는 파격적인 시도를 해서 주목받고 있죠. 자, 그럼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번 영화의 스크린X 제작 총괄을 맡은 오윤동 CP님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P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크린X에서 제작을 맡고 있는 오윤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스크린X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더욱더 궁금해졌거든요.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우리 오윤동 CP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기문의 제작 발표회에서 스크린X 4DX 기술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크게 4가지 꼭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꼭지로는 이 공포 영화 장르와 스크린X 4DX 특별관과의 이 시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보내드린 이 사진을 보시면 그간의 이제 스크린X 혹은 4DX 특화관이라고 하면은 헐리우드 영화나 이제 블록버스터 급의 어떤 이런 영화에서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사실 공포 영화와도 핏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포 영화에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마치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나올 것만 같다라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크린X가 이렇게 3면으로 펼쳐짐으로써 마치 관객들이 극장 안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들, 이런 것들 아마 받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4DX라고 하는 이제 모션 체어나 환경 효과의 기술들이 더해져 갖고 정말 내가 그 안에 있다, 기사리 수련원의 그 속에 내가 직접 갇혀 있다라는 느낌들을 관객들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보는 화각들이 확실히 달라짐을 이제 관객들이 극장에서 느낄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이제 이 기문 영화 스크린X 4DX 버전의 특별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저희가 모든 영화를 다 8K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전에 먼저 4K가 뭐냐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4K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용에서 흔히들 말하는 UH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UHD급 화질의 4배가 되는 화질이고요. 그만큼 스크린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최초에 이제 심덕근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스크린X로 기획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통상 스크린X는 이제 헐리우드나 이제 대다수의 영화들은 이전에 그 양옆의 윙을 다 CG로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다 CG로 만드는 작업들이었는데 이제 심덕근 감독님께서 연출의 의도를 설명해 주시고 실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공포의 내용을 저희가 직접 들었을 때는 이 방법은 직접 찢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정말 물론 어렵지만 이제 심덕근 감독님께서 흔쾌히 이 영화는 정말 특별히 다 한번 8K로 찍어보자라고 해갖고 저희가 이 전체 영화를 이제 8K로 촬영을 한 좀 그런 기념비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관객들이 이전에 스크린X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좀 새로운 몰입감, 체험감을 이번 기문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편과 이 2D와 스크린X와 4DX의 차이점이 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뭐 스크린X는 아까 시각적으로 저희가 장표로 그 비주얼들을 보여줬고요. 그 4DX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4DX가 저렇게 한 20여 가지 효과가 극장에서 이제 발현이 됩니다. 저 스트리미지에는 이제 원제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실제 어떤 귀신의 핏물 같은 것들이 얼굴에 묻는 장면인데요. 실제 저 상황에서 4DX 관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똑같이 저런 액체를 경험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마치 정말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느낌들을 이 4DX의 인터랙티브한 효과들로 같이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또 저희 스크린X와 4DX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상영관이 있습니다. 한 100여 개 국가에 한 1120개 스크린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에도 스크린X와 4DX에 대한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배급이나 이렇게 해외 여러 그 저희 뭐 극장사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말 4DX와 스크린X는 그간 블록버스터에서만 느꼈던 효과인데 도대체 이 K 호러 무비가 4DX와 스크린X와 결합됐을 때는 어떤 공포가 오는 것이냐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스크린X와 4DX로 기문이라는 영화를 이제 즐기게 될 이제 관객들은 정말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다, 내가 어디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사실 굉장히 저희로서는 영광스러운 작업이었어요. 저희가 그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기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대다수의 많은 관객들 그리고 많은 필름메이커들이 이런 식으로도 공포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셔갖고 앞으로 저에게 이런 기획이나 제안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문을 시작으로 대다수의 또 많은 영화들을 또 스크린엑스와 4DX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앞으로 특히 이 기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피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인사드리기 전에 이 기문의 관전 포인트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사실 굉장히 폭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 옛날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었으면 저희 놀이동산에 가서 귀신의 집 한번 가지 않습니까? 가죠. 대다수가 귀신의 집을 갈 때 내가 놀랄 걸 알면서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문의 이 스크린엑스 4DX는 내가 놀랄 걸 알면서도 내가 이 더위를 한번 식히고 싶다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극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동 CP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술에 대한 브리핑 듣고 나니까 영화 기문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질문을 또 미리 많이 주셨어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선의 김보라 기자께서 김강우, 김소혜 두 배우께 주셨어요. 두 배우가 이번 작품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걸로 합니다. 김강우 씨는 후배 김소혜에게 어떤 장점을 발견해 칭찬해주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반대로 김소혜 씨는 선배 김강우에게 어떤 점을 배우고 곁에서 익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강우 씨. 네, 저는 같이 작품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그 전에 소혜 씨가 했던 작품을 봤어요. 영화를 윤희에게라고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너무나 마스크도 신선하고 연기가 신인 같지 않게 뭔가 당당하게 감독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당당하기도 하면서 노련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공포 영화가 쉽지가 않은 게 리액션을 어마무지하게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차별화를 둬가지고 계속 호흡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게 저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저는 완벽하게 그거를 소화했다고 생각하고 멋있었습니다. 극찬입니다. 소혜 씨는 선배님과 하면서 저는 첫 촬영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촬영에 이제 카메라들이 있으면 그 구도를 보시고 그 구도에 맞춰서 연기를 또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 정도를 알고 연기를 한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항상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건 진짜 꼭 배워야겠다 했던 것 같고 또 감독님한테나 저희한테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으셨어요. 그렇죠. 함께 소통하고 그렇죠. 그만큼 또 관심인 거고 관여를 해주시는 거니까 좋습니다. 두 분의 호흡 이번 작품 기문을 통해서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이데일리의 김나라 기자께서 김소혜 배우에게 윤희에게로 신인상까지 수상하고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 신고식을 치른 이후 기문으로 컴백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지와 보도자료에서 혜영 캐릭터를 정신력, 추진력, 리더십이 강한 친구라고 소개했는데 스스로 느끼는 싱크로율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IOI 5주년 보냈는데 프로듀스 101으로 그 인간 승리 기적의 드라마를 쓰고 배우로 성장 중인 감회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기가 많이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혜영 캐릭터에 제가 정신력, 추진력, 리더십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세 개 중에서는 정신력이 가장 강한 것 같고요. 추진력이 조금 부족하고 리더십은 요즘 생기고 있는 그런 편인 것 같고 네.
근데 뭐 정신력이 강하니까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포텐 터지면 쫙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만나봤고요. 우리 소혜 씨를 어떻습니까? 또 5주년 보냈는데 소감이. 일단 저희 이제 멤버를 했던 언니들이나 친구들도 다 이번 기문의 소식을 듣고 꼭 보러 오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배우 김소혜 씨입니다. 자, 뉴스N의 배우주 기자께서 김강우 씨에게 연기 경력이라 첫 공포 영화 출연이신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건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본인이 생각하는 공포 영화 장르에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은 무서웠어요. 소감은 오늘 무섭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촬영을 하면은 어쨌든 뭐 공포 영화이지만 조명도 좀 밝고 스태프들도 있고, 스태프도 네. 있고 무섭지 않겠구나. 설사 귀신이 내 앞에 있어도. 근데 무서웠어요. 여기는 조명도 없었고 너무나 정말 그 장소에서 맞닥뜨리는 듯한 공포감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서웠고, 매력이요. 계속 심장이 뛰는,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내가 진짜 그 현실 속에 있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장르와는 조금 틀린 계속 체험 공포, 정말 심장이 뛰는 느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인물이 돼서 연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인물인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체험하는 느낌. 좋습니다. 자, 대학 3인방에게도 배우주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세 배우 모두 귀문이 공포 영화 첫 출연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화 촬영하면서 각자 공포를 표현하는 본인만의 연기 노하우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진기 씨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조금 의심을 좀 덜 하고 약간 좀 순수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저런 효과들이 실제 그 촬영장에는 없으니까 좀 그런 거를 상상하고 순수하게 좀 믿고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직 영화를 못 봤죠? 네네. 나중에 거기에 사운드가 입혀지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들어가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겠는데 보면? 네. 아니면 또 제 의도와 다르게 입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마 놀랄 것 보는 같아요. 재미가 있겠네요. 네네네네. 예. 자, 정영 씨는요? 네, 아무래도 공포 영화 첫 출연이다 보니까 쌓여 있는 노하우 없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환경 자체에서 주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환경 자체에서 그 상황에 집중하고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환경에 정영 씨를 맡겼군요. 네. 좋습니다. 소혜 씨. 저는 3인방에게 저의 그 마음을, 그 무서움을 맡겼는데요.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호흡을 유지해 가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 호흡을 유지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K스타의 안지선 기자께서 심덕근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 영화를 통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공포와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훈이 한국 영화 최초로 2D 스크린X, 4DX 동시 촬영 제작을 시도한 작품이고 글로벌 동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 귀문은 도진과 대학생 3인방 각각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딱 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공포와 이후의 공포로 좀 결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공포, 그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뭔가 키워드로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의 위태롭다, 먹먹하다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더 배가 되는 공포를 맞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X, 2D, 4D까지 동시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개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향후 어떻게 보면은 스크린X나 4DX와 같은 다양한 포맷의 방식들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귀문이라는 영화가 어찌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흐름에 좀 더 보탬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감독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최고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또 K 호러가 세계를 홀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김강우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올해 굉장히 힘든 해인 것 같아요. 또 올해 폭염도 많이 무더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극장에 오셔서 그냥 시원하게 한번 청량제가 됐으면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거를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희 씨. 네, 일단 실제로 기자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도 무더운 여름에 2D로 한번 보시고 스크린X로 한번 보시고 4DX로 이렇게 따다닥 연성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정영 씨. 네, 시작 단계부터 2D, 4DX, 스크린X 기법으로 끝까지 촬영한 체험 공포 영화 귀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태원 역의 이정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기 씨. 네, 진짜 이렇게 직접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귀문 체험형 공포 영화 좀 이렇게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또 소문 많이 내주셔서 또 많은 관객분들이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덕근 감독님. 예, 무더운 여름에 찾아뵙기 위해서 추운 겨울 열심히 달렸습니다. 재미있게 찍었으니 무섭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영화 귀문 온라인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21년 역대급 공포를 선사할 체험 공포 영화 귀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영화 귀문 온라인 제작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